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부끄러움을 뛰어넘고 모든 체면을 내려놓게 하고 모든 안면을 몰수하며 인간적 연민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일체를 거짓의 쓰레기 하치장에 파묻고도 남을 만큼이나 사악한 동력인지도 모릅니다. 황혼에 다다른 정권이 정권 교체기 동안 이렇게나 거대한 반항, 이렇게도 엄청난 혼란, 이리도 국민의 여망과는 동떨어진 일들을 쫓기듯 저지른 경우는 우리나라 정권 교체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내부는 물론 대법원, 민변, 대한변호사협회, 많은 학회들과 민간단체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인천 계양을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처럼 원래 인천 지역 자체가 민주당 텃밭인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도 방탄선거용으로 인천 계양을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전에 도저히 믿기지 않은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믿을 수 있지만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 믿기지 않는 그런 결과였죠. 바로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4%가량 앞선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그렇게 이재명 후보한테 죽자 살자 매달려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딱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말고 2개 정도 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바로 지난주였죠. 놀랍게도 윤영수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달성했던 4%가량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민주당 당원이고 이재명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것도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상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상을 해봤을 때 과연 지금 제 심정이 어떨까?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계가 부정이고 분노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에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식의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 부정, 이게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그 첫 단계로 하고 있는 게 뭐냐? STI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뭔가 이 회사가 정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민의힘 쪽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했던 여론조사 업체들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아니라 진보 좌파 쪽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건덕지를 삼고 있는 게 뭐냐? 880명. 어떻게 조사를 880명밖에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 그런데 대부분 선거 기간 동안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많아봐야 1500명 이 정도를 대상으로 하지, 저 정도 숫자가 그렇게 막 적은 것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딱 그냥 평균치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아무리 제 머리로 상상을 해보더라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여론조사를 부정할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한참 뛰어넘어도 한참 뛰어넘을 겁니다. 보세요. 상상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업체 자체를 고발해버렸습니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여론조사 업체를 뭘 가지고 고발을 한 거냐? 반국가 범죄로 고발을 했대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반국가 범죄라고 하는 5글자가 익숙하신 분들 좀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분들 싹 모아가지고 국정원에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은 반국가 범죄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데가 북쪽입니다. 사실상 북한 형법에서 가장 최고형이다 라고 하는 게 반국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더 궁금해지는 것이죠. 여론조사 업체를 북한의 최고형이라고 하는 반국가 범죄로 고발했다라고 하는 저 시민단체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그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 주인공이 바로 신승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의도한 게 아닌데 그냥 사진을 찾아보니까 또 배지를 저런 거를 달고 계시는 그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의 정체가 뭐냐?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이분들이 과거에 했던 게 바로 이 운동이에요. 저런 사람을 추모할 수 있다라는 것도 뭔가 좀 쎄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금까지 저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건 그냥 그렇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흔히 이런 식의 제정신이 아닌 캐릭터를 맡았던 사람은 정철승 변호사인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사람들이 정철승 변호사조차도 하지 못했다. 그런 짓거리를 했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신승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저런 식의 죄로 고발할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제 평상시 신조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 사람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또 묘하게 이런 사람들이 분석하고 연구해보는 그런 맛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건드려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여론기관을 고발했던 것인지 그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18일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16일부터 17일 동안 조사했던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50%였고 윤현성 후보가 40.9%였다. 저게 바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인천 계양을 자체가 민주당 후보가 항상 최소 9%에서 20% 가까운 차이로 완성을 거뒀던 그런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 자체가 왜곡된 결과이니까 그래서 반국가 범죄로 고발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재밌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원래 이분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기품이 바로 이런 식의 기품인 거예요. 정신이 지금 뭐 나가 있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분석하는 것 자체가 속속들이 그냥 다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17일부터 19일이었나요? 뭐 그 날짜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가 무슨 놈의 상관이 있는 것인데요. 그 날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 무슨 놈의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기세를 보니까 신승모 이분이 조금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지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족족직은 다 고발할 것처럼 그런 지금 기세인데 문제가 뭐냐? 고발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STI에 이어서 이번에 다음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노리서치인데요. 놀랍게도 여기에서도 윤영석 의원이 0.3%지만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에서 다음 같은 결과를 내놓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윤영석 후보가 0.3% 앞서고 있죠. 그러면 신승목 저분의 주장에 따르면 저런 여론조사 기관들도 다 지금 고발이 돼야 되겠네요. 저는 정말 살다가 21세기에 저런 분이 존재하신다라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나 큰 웃음을 주실 수가 있고 하루하루가 제가 저분만 연구하더라도 시간 갈지 모르게 계속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다 계셨다가 지금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지율이랑 안철수 지지율 두 개가 비교된다고 감히 어떻게 백두산과 계양산을 비교하냐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자기는 지금 백두산에 오르고 있는 사람이고 안철수는 계양산에 오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런 얘기를 신승모 씨 앞에서 하면 그대로 고발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분 주장에 따르면 뭐였습니까? 인천 계양을이 지금까지 항상 9%에서 20% 민주당이 앞서는 지역이었으니까 그대로 고발당하겠죠. 이러니까 옛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딱 지금 그 꼴입니다. 누구 말에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신승목 씨 말에 맞장구를 쳐야 됩니까? 이재명 말에 맞장구를 쳐야 됩니까? 누구 말에 맞장구를 쳐야 되는 거예요?